이런 중에 아들이 많은 업적도 있습니다. 예, 태종은 12남 17녀거든요. 전체를 합하면 태종이 더 많죠. 그렇지만은 아게 한 곳에 집중되어서 있는 곳은 성주밖에 없죠. 그래서 태어나는 문화 생이 있고요. 또 저기 가면 한계마을 살아가는 문화 활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야시대 성산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죽고난 문화. 그래서 생활사의 고장이라고도 하고요. 생명의 고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하지만 몰랐던 걸 수도 있습니다. 태가 우리 이제 아기 배꼽에서 엄마 뱃속에 태반 속에 아기 집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탯줄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탯줄이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세 가닥의 선이 있어요. 한 가닥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 산소를 공급을 받고, 또 한 가닥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영양을 공급받아요. 근데 한 가닥은 아기한테서 나오는 모든 노폐물을 또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고요. 옛날에 저 이집트에 피라미드 아시죠? 그 피라미드이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의 무덤이잖아, 그죠? 그런데 몇 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티켓이라는 파라오가, 그래서 왜 두 개인가 했더니 하나는 자기가 죽고 나서 무덤이고 하나는 태어날 때 탯줄을 묻은 무덤인 거예요. 그걸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피라미드 안에도 벽화가 다 있었잖아, 그죠? 그 벽화에 대기장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대장기를 들고 국가의 행사 있을 때 앞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분밖에 이 태를 못 만지고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이 태를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 태로 인해서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 태에도 생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항아리입니다. 영조. 우리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83세까지 사셨는데 신라 김유신의 태를 충청도 진천 땅에다 묻고 대령산이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김유신의 태를 묻은 산에 대실에 가서 왕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태를 신성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 조선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자, 여기는 금줄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37, 21일 동안에 금줄을 딱 치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꽃주고, 아들이 없어 딸 태어나면 꽃주가 없죠. 그런데 저 솔가지는 사시사철%니까 태어난 아기가 그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 또 뾰족뾰족한 게요, 악기를 물리친대요. 그리고 또 숯은 뭘 합니까? 공기를 정화시키죠. 예, 그래서 숯하고 솔가지를 걸어놓고 21일 동안은 가족 외에는 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게, 병규를 옮기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민간의 태처리 요쪽을 한번 써보세요. 민간에서도 태를 이렇게 태우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땅에다 독에 담아가지고 땅에다 묻기도 하고, 또 태를 이렇게 햇볕에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달여가지고 약으로도 썼어요. 그리고 또 저 강가에 살면은 항아리에 담아가 조그만 돌을 달아가지고 띄워 보내는 거예요. 저 바다에 가서 큰 인물이 되라고. 예, 이렇게 민간에서도 태를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예, 민간에서는 이렇게 아들도 많이 태어나고 자손이 많아요. 근데 사대부 집안에서는 자손이 좀 귀하죠. 그럴 때는 마당에다 깨끗하게 하고 왕겨 속에 태를 묻어가지고 태워요. 태우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들을 하나 점지해달라고 빌죠. 근데 그 집안에 만약에 아들이 너무 이렇게 태우리, 그렇게 아들이고 딸이고 자꾸 아기가 생기면요, 저 집에서 먼 데 가가지고 태를 태운대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여기 태를 태우면 태가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요 쌀겨하고 엉켜가지고 다 타고 나면요, 새카만 재가 나와요. 그 재를 안 버려요. 요리 항아리에 딱 담아놔요. 담아놓았다가 요즘은 아토피지만 아기들 부스럼 옛날에 많이 났잖아, 그죠? 그때 이렇게 약으로 다 쓰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오늘날 똑같아요. 3개월이 돼서 임신이 된 거 확인이 되면은 몸가짐을 조심하고요.
또 5개월이 되면은 아기한테 음악도 들려주고 또 글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죠. 7개월이 되면요 아기한테 좋은 음식을 먹는데 안 먹는 게 있어요. 게하고 무는 안 먹어요. 옛날에 그랬죠. 게를 먹으면 아기가 거품을 자꾸 낸다고 안 먹고 무는 아기 뼈가 물렁물렁해진다고 안 먹었대요. 예,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왕비가 아기를 가지면 산실청이라고 마련하고요. 후궁은 호산청이라고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방을 따로 딱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 날짜에 방위를 다 서붙여 놓고 그 날짜에 좋은 방위 쪽으로 머리를 두고요. 저기 위에서 줄을 잡고 있죠. 저 줄이 뭐냐 하면 노루가죽이에요. 노루가죽이 그만큼 질기다는 거죠. 예, 요거 잡고 밑에 방바닥에는 짚을 깔고 거기다가 기름종이를 깔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 백마 가죽을 까는데 요즘은 4개월 3개월 되면 남자 여자 다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태어나야 왕자인지 공주인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흰색은 상스러운 색이고 말은 양을 상징하니까 아들을 왕자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백마 가죽을 깔고요. 여기서 저 밖에는 의관이 있고 여기 어녀들이 있죠. 남자분들은 못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알리면 막 쫓아가서 임금한테 알려요. 그러면 임금이 막 궁궐 안에서 종을 울려가지고 막 축제가 열리죠. 근데 공주가 태어나면 안 알려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옛날에는 산모도 잘못될 때 있고 또 아기도 잘못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출산할 때 잘못되면요. 이렇게 아기 낳을 때 도와줬던 분도 다 처벌을 받아요. 예. 근데 만약에 순산을 해가지고 잘 태어났다 하면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배를 훑어가지고 이제 태반이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배꼽 자르면 태반이 나오면 그걸 항아리에 담아가 길방에 모셔놔요. 그리고 이 자리는 딱 감아가 저기다 걸어놨다가 7일 만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는 권초례라고 궁궐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한테 포상을 해요. 배도 주고 이제 쌀도 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잘못됐으면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딱 뭘 하려다 당문 쳤나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7일 만에 이제 건초례하고 축제가 열리고 나면 이제 해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르라고 이제 삼신할머니한테 이렇게 미역국하고 물하고 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음식이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잉어죽이라든지 뭐 순무시죽, 송편, 석이단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요 식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모가 어떻게 식혜를 먹나 그러는데 왕비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뇨마한테 가고 왕비는 젖을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아기 딱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이제 목욕식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기도 3일 만에 목욕을 해요. 예, 그리고 3일 만에 목욕하는데 아기가 목욕하는 날짜도 있고요. 또 세태의식 3일 만에 세태의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다 있어요. 10시에서 11시까지는 아기 목욕시키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이 세태의식을 하는데 태를 씻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조가 태어날 때 호산청 일기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임진왜란 이전의 거는 전부 다 불타버리고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호산청 일기에 보니까 영조가 병 없이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태어날 때 목욕시키는 물에 호두씨, 매실씨, 복숭아 씨앗 이런 것을 푹 달여가지고요. 그 물에다가 돼지 썰개를 타가지고 첫 목욕을 시켰대요. 예. 그래서 아토피도 없고 이제 피부병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세태의식은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태를 100번이나 씻어요. 그 날짜에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100번 씻고 마지막에는 녹두로 만든 향원주라는 술이 있어요. 이거는 궁궐에서 행사 의식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요 술에 담가 소독하는 거죠. 그죠? 이 소독을 해가 건져가지고 빨간 파란 보자기에 딱 사요. 사가지고 항아리에 담는
왔는데 항아리 밑에다가 엽전은 엽전인데 구멍이 뚫렸어요. 운이 열려라는 뜻이에요. 개원통보라고. 저걸 깔고 그 다음에 태를 넣고 화기를 붓고 초주지 기름종이로 봉했다는데 오늘날의 진공포장이나 똑같아요. 예, 그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큰 항아리, 외항아리가 있어요. 외항아리에다가 가에 솜을 채우고 속 항아리를 넣고 위에 뚜껑을 덮고 또 이렇게 홍패를 달아요. 빨간 끈으로. 그 여기다가 누구누구, 그리고 여기는 채수기방 남자 아기시 태 이렇게 딱 썼거든요. 그리고 또 뒷면에는 보면요, 선정관, 의관 이렇게 서명을 해요. 실명제로. 그런데 왕비가 태어나면 4분이 서명을 하고 후궁이 아기를 낳으면 2분이 서명을 해가지고 길방에다 딱 모셔놓았다가 태 이상이 생기면 그분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왕자들은 무조건 5개월 되면 태를 다 갖다 묻어요. 근데 왕자가 아니고 세자, 그러니까 임금이 될 사람, 임금이 되지 않는 왕자나 공주들은 농한기를 택해서 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장조 태봉도라고 남아 있는데요. 장조가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정조의 아버지,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장조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사도세자의 태봉이고요. 여기서 쭉 따로 내려오면 명봉사 바로 뒤산이 문종의 태실이에요. 태봉이에요. 임금의 태를 묻고 나면 봉했다고 봉할봉자를 써서 태봉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임금이 아닌 사람은 태실이죠. 예, 이렇게 태봉도를 그려 올리면은 한 곳을 낙점하는데 저 위에는 안 갑니다. 경복궁에서 하삼도에서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태실지를 구하는데 전라도는 좀 멀기도 하고 또 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전라도는 유배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경상도로 많이 오고 자꾸 너무 멀리 오면서 민폐가 많으니까 상소가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중기부터는 충청도에 임금의 태봉이 많습니다. 자, 의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 가지고 남아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여기 재현을 해봤거든요. 그 태 하나를 가져오는데 국가적인 아주 큰 행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산소를 능을 쓰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 권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태항아리를 담아 가져오는데 살아있는 왕자가 행차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옵니다. 예, 가마에 태워가지고. 근데 태실 일기를 만드는데 5천에서 8천 명이 동원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한양에서 나오면 경기도 왔다가 경기도에서 충청도 인수인계식으로 옵니다. 충청도에서 경상도 인수인계식으로 오는데 인수인계 할 때는 또 거기 나이들이 춤을 추고 축제가 열리고 천막을 치고 아주 큰 행사고, 태가 지나가는 자리는 전부 다 결제를 해야 되고 아주 민폐가 많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될 왕자는 그래도 5개월 만에 다 태를 갖다 묻는데 그 외에는 농한기를 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부역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성주에 와가 성주 목사가 받아가 태를 여기다가 앉아 묻었잖아, 그죠? 그러면 금표비를 정해요,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은 여기서 반경으로 300보, 100보가 약 180m 된대요. 그러면 540m 되는 데다가 금표비를 세워요. 그리고 화소자리도 만들고 하마비도 세우고, 그리고 또 왕자는 대구는 200보, 구는 100보 해가지고 이런 구역을 정해가 이 안에는 이 도국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관리하느냐? 선석사가 그 옛날에 행사보다 110년이나 먼저 지어진 절이에요. 선석사가. 예. 그 천년고찰이거든요. 여기다가 수호사찰로 지정하고 스님들이 화재도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태실을 관리하면서 태실 주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태실지기도 약 10명 정도가 있었다. 지사고요. 문종은 저기 명봉사고요. 인종은 팔공산의 은혜사, 순조는 여기 법주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호사찰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 속에다가 석함을 이렇게 땅을 파가 석함을 만들어가 넣고요. 항아리를 저기 넣으면서 밑에 배수로를 내고 이래 판석 이렇게 두꺼운 판석으로 덮고 눈에 보이는 기단석, 중동석, 개첨석이에요. 자, 이건 또 올라가면 저 위에서 설명. 이렇게 석함이 파서 땅을 파서 땅 속에 저기 저 밑에 배수를 내는 거는 물도 배수되는 거지만 그 땅에 지기를 받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의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태를 만들고 태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항아리가 다 백자 아니면 본청사기라도 모양이 그냥 이런 항아리예요. 아까 저기 저 영조 태실 봤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세종대왕 자태실만 본청사기로서 대접하고 뚜껑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 뚜껑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지금도 태를 묶고 있는데요. 야자 열매 모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 충청 빨간 게 임금이 태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주에는 태종 이방원의 태가 1401년에 즉위하면서 함경도 기주에 있는 것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성주에는 태종태 또 단종태 또 나중에 세조가 단종을 주기 임금이 되죠. 그래서 새 임금의 태봉이 있는 곳은 우리 성주밖에 없고요. 세종대왕 태실은 여기 경남 사천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는 여기는 김천이죠. 경상도로 많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중기부터는 충청도에 임금의 태봉이 많고 경기도 가까운 데는 전부 다 왕자 왕녀들이 태실인데요. 우리는 이 대장경이라는 책을 그 당시 일행 스님이 들여올 때 중국에서 가져와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문화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근데 중국은 왕조가 자꾸 바뀌니까 이 태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네스코 등록할 정도로 우리 실록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가져왔는데요. 중국에는 지금 다 거의 없고 그래도 아직 56개 소수민족이라서 변두리는 태를 묶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태 묻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수목장이나 비슷해요. 태를 땅에다 묶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데요. 그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가 익으면 그걸 가지고 모계 집안에 엄마 집안에서 축제를 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수목장이나 그 당시에 태를 태어나는 거 죽는 게 어쩌면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자, 사랑의 씨앗이 열리죠. 그러면요 16주 4개월이 되면 남자 여자까지 다 생겨요. 손발 눈 코 다 생기죠. 그죠?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15년간 150만 내면은 냉동 보관했다가 맞아요. 그걸 갖다가 줄기세포 가지고 불치병을 낯쓰고 하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게 한국에 태실이 저렇게 지금 현재 찾아낸 게 143곳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면서 전국에 좋은 길을 맥을 끊는다고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조선의 임금의 태가 있는 아직까지 기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다 끄집어내요. 54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서삼로 저 뒤쪽에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래 옮겨 놓고 거기 아주 귀하고 좋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또 바꿔 넣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비만 딱딱딱 세워놓고 이런 모습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날 지금 우리 서역이 세종대왕 자태실을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서삼릉에 있는 거 하고 또 이제 태조 태실하고 몇기 이렇게 전부 다 서원이나 사찰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해설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기 태종의 태봉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묘가 들어서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지방의 세력가를 모아놓고
이제 퇴실을 훼손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땅을 분할해가지고 팔았어요. 팔 때 이 성물은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 누가 가져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분할받은 사람이 자기 조상 산소를 쓰고 또 성물은 이렇게 깨가 축을 쌓고 이런 식으로 훼손을 다 시켰어요. 세종대왕 대실도 지금 현재 그때 있거든요. 근데 태종 대실 자리에 태봉 자리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학예사가 한 8년 동안 그 이제 순천박 씨라는 그 집안에 왔다 갔다 자꾸 사정을 해가지고 요 성물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태종의 이 성 흩어져 있는 성물을 성산 고분군에 지금 먼저 다 보관해가지고 거기다 재현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만약에 되시면은 지금 성주에 대실해가지고 실물로 지금 아까 태양알이 있죠, 태호 그런 거 지금 다 전시해 놨어요. 그렇게 12월 달까지 전시하고 있으니까 고분군에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고, 요거는 또 단종 태실인데 요거는 일본 사람이 훼손시킨 게 아니고 세조가 임금이 되는 과정 아시죠? 예,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다 훼손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습을 정비하고 있는데 요 난간석은 2009년에 이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보존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오락면장 도문희 씨라는 분이 지켜냈어요. 다른 곳은 전부 다 훼손시켰잖아요. 여기는 그분이 이것 성물들 다 저를 주십시오. 내가 영구히 기념으로 보존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양수점까지 써주고 딱 받아가지고 이왕직에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뭐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성주문화관광해설사 도덕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분들 오실 때까지 제가 이제 저거 멘트를 날려드릴게요. 자, 이 태실은 본인이 오고 싶다고 해서 와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음덕을 많이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함부로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와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리라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제 태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곳은 세종대 왕자 태실입니다. 세종의 아들들과 손자의 태를 묻어놓은 곳이고요. 뭐 다 들으셨죠? 큰아들 문종은 지금의 경북 예천에 따로 모셔졌고요. 이제 수양부터 단종까지 19기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왜 한양에서 이 천리나 떨어진 곳에 태를 묻었을까? 왜 그래? 아까 들으셨죠? 네. 왜 어떤 이유였었죠? 최고의 명당이라고 들으셨죠? 자, 근데 명당의 의미도 있지만 그 뒤 이면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다고 봅니다. 이곳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제 넘겨오는 그 시기에 성주의 세 분의 태실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고려 말에 고려를 움직였던 세력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인님, 성주이씨, 혹시 성주이씨 계세요? 자, 이 집안이 얼마만큼 대단했냐면요, 이인님의 할아버지 오영재분이 고려시대 과거에 다 패스를 하세요. 이름도 참 재밌으세요. 백년, 천년, 만년, 억년, 조년. 자, 이조년의 다정가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는 삼각인데, 이 5분들이 굉장히 높은 벼슬로 올라가면서요, 중국에서는 조선의 이씨는 다 성주이씨를 알 정도로, 자, 중국 대명해전에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아버지 이름 이자춘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인님이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실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할 때 아버지를 최고로 많이 도운 사람이 태종 이방원 이분이었었거든요. 이분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런 큰 인재가 날 수가 있을까. 자기 오른팔 하륜을 하삼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중에 그때는 여기가 성주가 아니고 경산부였었거든요. 경산부를 눈여겨봐라는 특명을 내리셨나 봐요. 자, 하륜대감 역시도 이인님의 조카 사이였었는데 와서 보니까 최고의 명당이다 이러면서 낙점이 딱 되어지니까 이제 태종 이방원 이분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해에 함경도 함께서 태양아를 파서 성주군 용암에 태실을 조성을 하고요. 부에서 주로 승격을 시켜주십니다. 자, 성주가 얼마만큼 큰 땅으로 이제 커지냐면요,
대구 달성, 현풍, 고령, 칠곡, 김천까지 굉장히 큰 땅을 하사하면서 성주가 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실은 세종 21년부터 24년 4년 8개월에 걸쳐서 태실이 조성이 되어지고요. 세종 21년에는 여러분들 그 왜 사고 아시죠? 사고, 전주 사고, 성주 사고, 춘추 사고 3대 외사고가 하나가 성주에 조성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산부로 봐서는 그 좋은 땅을 전주시한테 빼앗기는 그런 좀 슬픈 역사일 수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쪽에 그 좋은 땅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태의 주인공이 왕이 되시면, 왕자 때는 이렇게 성물이 심플해요. 왕이 되시면 다봉의식이라고 이제 왕의 격에 맞게 성물을 다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태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 들어오는 입구에 반경 300보의 금표가 딱 세워지면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와요. 심지어는 소가 들어와서 풀을 뜯어도 안 되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으로 성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임금의 태를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성한 공간으로. 자, 그러면서 저 선석사는 수호 사찰이었었어요. 수호는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인데, 이 태 주인공의 안녕을 빌어주는 예불을 드려주고, 또 그리고 이 태실을 보호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 때 이 산 전체가 불이 나요. 근데 이 태실이 죄를 못 지내겠다. 이 태 항아리를 아주 좋은 데 모셔놓고 우리가 죄를 잘 지낼게 하면서 태항아리를 파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능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1926년부터 시작을 해요. 자, 능은 어떤 곳이냐면 그 명당태 묘를 쓰면 후손이 발복받는 음택의 의미고요. 이 태실은 좋은 땅에 기운이 나한테 와서 병이 없고 오래 살고 머리가 청명해지고 남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꼭지점까지 올라간다는 굉장히 좋은 양택의 개념이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음택으로 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서 들으셨지만 54기를 이제 맹격할 때 일제가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요 시간대 와가지고 죄를 지내고 저 땅 밑에 있는 항아리를 딱 파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항아리는 작으니까 경기도로 운반하기가 쉬운데 저 돌은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다. 가져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에는 그럼 손 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1928년은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못할 때예요. 거기다가 제가 손을 딱 들면 항일 운동 쪽에 블랙리스트를 딱 찍어버려요. 아주 교묘하게 손을 못 드는 작전을 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손을 안 대니까 태종 이방원 태실을 훼손하러 갔을 때 동민들이 손을 안 대니까 일제가 뭐라 그러냐면 준대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보는 앞에서 훼손을 하고요. 그리고 땅은 이제 자기네들한테 협조한 사람들, 한마디로 친일파들한테 이제 땅을 분할을 하고요. 이틀 뒤 여길 왔습니다. 일제가 와서 보니까 한 봉우리에 19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월왕면인데요. 월왕면민들 200명을 모았다는 보고서의 기록이 있어요. 다른 데는 50명씩 동민들을 모았는데 200명이면 여기 이제 뺑 둘러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일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4기를 맹격할 동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여기도 손을 못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돌 가져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는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전대로 하면 손을 못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아마 일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너희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지배할 건데 네가 가져가봐야 하면서 이왕직 예식가에다가 기록을 한 줄 남겼어요. 일제가 뭐라고 남겼냐면 세종대 왕자 태실의 태성물은 영원히는 자기네가 지배하겠다 소리고요. 도문이에게 주겠노라. 그분이 바로 제가 성주 도시인데요. 도문이 이제 우리 그 도시는 한 분입니다. 이제 도문이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한 줄 기록을 딱 남기고요. 도문이 씨는 너희들이 나 준다고 생각 줬다는 걸 써달라 받아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 지켰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실 조선 후기까지 가면 약 329세 태실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이곳이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곳 세종대왕자 태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에서는 전 세계 인류들이 태는 다 신성시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 생명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문화에 맞춰서 태체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태를 묶고 성물을 조성하고 의례를 행하고 기록을 남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주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돌면서 태성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앞에 요 성물이 좀 다르죠? 이제 이분은 이제 왕자 아기실 때 왔을 때는 요게 이제 아기비가 세워졌고요.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시면 가봉의식이라고 해서 더 화려하게 하는데, 이분을 이제 왕으로 밀었던 공신들 잘 아시죠? 한명회, 홍윤성, 권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역적 동생 옆에 있지 말고, 저 5개 없어진 거는 이분이 다 동생들 다 죽인 겁니다. 죽이고 성물도 다 파버렸었거든요. 비었다고. 왜냐하면 단종을 몰아낼 때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던 동생들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적 동생들 옆에 있지 말고 당신 왕이 되셨으니까 다른 곳에 더 명당터를 찾아서 더 화려하게 조성을 하자 이랬는데, 왕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자였어, 왕세자가 아니고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죠. 거기다가 금성대군이 단종보기가사에서 성공을 했더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루 전날 노비들 사랑노름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져 갖고 수능 땅에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임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거절을 하시냐면 3번을 거절하세요. 여기는 아버지가 형제간에 우애에 있으라고 한꺼번에 해준다기 때문에 날 다른 데로 보내지 마라. 이제 또 이제 신하들이 또 주청을 드리니까 이 돌을 웬길라면 백성들의 민폐가 너무 심하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씀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은 화강암인데 춘청도에서 떠온 돌이에요. 600년 전 이 돌 어떻게 웬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돌을 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좀 맨몸으로 여기 밑에 여기 산 위에 올라오는데도 힘드셨죠. 자, 그러니까 이 돌을 웬길 때 부역에 동원되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뭐 5천에서 6천. 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제 3번째 주청을 딱 들이시니까 나를 딴 데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아기 때 온 비석을 묻고 왕이 됐다는 표석으로 가봉비나 하라 이래가지고 왕자 때 태성물과 임금의 가봉비가 함께 서 있는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돌로 덮어놓은 거는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동생들, 안평대군, 금성,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다 죽이고 성물 파버렸다 그랬죠. 1977년도에 성주군에서 복원 발굴할 때 기단석이 남아있으니까 올려서 의궤대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더 이제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하시려고 위에다가 하얀 돌로 뚜껑돌을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권력은 형제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기도 해요. 자, 이제 저쪽으로 한번 더 가 있어요. 자, 우리네 저거는 우주가는 천원 지방사상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천지인 도가사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꽃 문양이죠. 연꽃이 엎어졌다 해서 복년, 우위로 본다고 해서 악년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의미를 다 태의 주인공한테 빌었어요. 자, 조선이 이 태실을 이렇게 신경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왕자 아기씨들이 살아남아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만데도 끌고 가야만이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땅에다 태를 묻고 이 좋은 의미를 다 부여를 해서 한 것이 바로 이 태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태실을 보러 다니는 그 직관이라 그러죠. 그 이제 태실 증고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최고의 풍수지의 최고의 경륜가가 다니면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륜대감이라고요. 자, 한번 돌아보시죠. 없어 훼손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가야산에 범림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때 소물들은 많이 파고져 놨었는데 1970년대에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나라입니다. 위계 질서의 나라. 적세 구별을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대군들은 약간 북쪽 쪽에 조성을 하고 기단이 위로 올라왔고요. 자, 후공수성의 군들은 낮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적세 구별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 그죠. 사실 서자들은 과거에도 응시를 못했어요.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길동 아시잖아요. 아버지라 못 부르고. 자, 그런 우리 조선시대 그러면 딸 아들은 여기 있는데 딸 태들은 다 죽였어요. 딸 체들은 이제 성종 때부터 딸을 묻었던